안녕하십니까. 청가는 싹 쓰리쓰리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뽀양하고 둘이서 이렇게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담화를 나누게 됐네요. 뽀양 부르네. 제가 뽀양하고 이렇게 앉은 이유는 작년 인원 때 혹시 생각납니까? 둘이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 커피 마시면서. 그래요? 우리가 뭐 자주 있는 이야기 타임도 아닌데 뭐 기억을 못 하시나? 못하지, 늘 같이 있으니까. 지금 12월 16일이네요. 제가 작년 요맘때 뽀양하고 둘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요? 그때 무슨 이야기 했는지 기억납니까? 아니. 요런 얘기를 기억을 못하는데 그걸 어찌 기억하냐? 다 할 수도 있죠. 뭐 작년 일이니까. 제가 이때쯤 되면은 늘 드는 고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제가 인력 사무실을 개업을 내년에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작년에도 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고민으로 끝나고 안 했습니다. 안 하고 했었는데 그 인력 사무실 이야기 한 건 기억나죠? 그거는 기억이 나지. 또 이제 그 고민이 또 음습해가지고 제가 여기 또 뽀양하고 의논을 좀 해볼까 싶어서 또 뽀양을 불렀습니다. 의논을 좀 한번 해봅시다. 그 인력 사무실은 사실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필요한 사업이냐? 일용직 종사하시는 분들이 일감을 소개받고 나가서 일을 하고 이어주는 거죠. 구직자와 구인자를 이렇게 이어주는 시스템을 저희 이제 인력 사무실이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없다 하면은 그분들도 마찬가지고 구인자들도 엄청난 그 불편함이 있겠죠. 그래서 사회에 있어서 분명히 꼭 필요한 중요한 그 직업임에도 사실 꺼려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뭐냐면은 정말 잘못된 간행인데 대납입니다. 대납. 이게 대납 간행이 없어지지 않는 한 우리 인력 사무실의 소장님들이 이런 고통 속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력 사무실이 수수료로 사업을 영위해 나가는데 인건비를 대납해 줌으로써 돈을 못 받을 경우에 있는 데미지가 너무 큰 겁니다. 10%를 벌기 위해서 90%의 돈을 구직자한테 지불을 한 거잖아요. 근데 구인자가 그 돈을 지급을 못할 상황이나 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급을 안 할 경우에 우리 소장들이 그걸 고스란히 데미지를 입습니다. 이거는 뭐 노동부에 어떻게 진정을 하든지 고소를 하든지 이런 문제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 보니 그래 하게 되죠. 그래서 저도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제 창업을 미루게 되고 이제 그렇게 했죠. 그죠? 그래서 뽀양은 어떻습니까? 또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의견을 듣고 싶네요. 하고는 싶은데 네. 걱정이 되죠. 걱정이 앞서죠. 네. 하고는 싶은데 걱정이 앞서고, 그리고 저는 이걸 내 미래에 대한 대비책으로 임금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고 공부를 했는데 공부도 하고 자격증도 따고 개업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런 잘못된 몇 가지 관행 때문에 저는 엄청난 피해도 입었고 또 스트레스도 엄청 많이 받았죠. 스트레스는 그래서 사실 돌아가기가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또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제 미래를 위한 대비책으로 준비를 했던 거야. 근데 사람들이 쉽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 대납을 안 하면 안 되냐? 대납을 안 하면 일이 없습니다. 대납을 안 하면은 이 구인자들이 거래를 안 틀려고 합니다. 매일 지급한다는 게 구인자 입장에서 봐서는 매일 지급하는 번거로운 일이죠. 서류도 매일 준비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몰아서 한꺼번에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선순환적으로 계속 돌아가면은 그쪽도 좋고 우리도 좋고 구인자, 구직자, 뭐 소개자 다 좋은데, 특히 이제 구인자 쪽에서 돈줄이 막히면은 그거는 구직자는 이미 이제 저한테 인건비를 지불받았기 때문에 뭐 못 받든 말든 주든 안 주든 아무 상관이 없게 되잖아요. 저희만 그걸 모든 걸 다 끌어안고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사실은 고민됩니다. 또 미뤄야 되나. 근데 이제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압박감이 계속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 고민을 요 12월 들면서 계속 했죠. 지금 16일 동안 거의 뭐 매일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한 가지 뭐 대안이라 할까? 아직 결정은 된 건 아닙니다만 저는 생각은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앱을 통한 소개업이 있습니다. 광고는 요즘 들어갔어. 뭐 어플로 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인력 사무실도 이게 나왔어요. 제가 이걸 아침에 새벽이죠. 새벽에 제가 제 사무실로 출근할 때 라디오를 틀면 매일 나오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 광고가 뭐냐면은 일가자였습니다. 일가자. 일가자라는 그 소개 어플 광고가 있었는데, 그걸 들으면서 4년 전에는 그냥 별 대수롭지 않게 들었죠. 스마트폰 때문에 이런 것도 어플로 나오는구나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죠. 이게 과연 될까? 오프라인에서도 이렇게 문제지가 많은데 온라인으로 이게 비대면으로 될까? 그랬었죠. 그래서 하고 그리고 이제 잊혀졌죠. 근데 요즘 제가 이렇게 재창업을 할까 말까 고민하면서 문득 그걸 제가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한다면 이제는 온라인으로 창업을 해볼까? 그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뽀양한테 제가 한번 의논도 해보고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문제는 아니죠. 이제 지금 제가 만약에 제 창업을 한다면은 지금 저는 다 갖춰져 있잖아요. 간판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전화도 있고 그냥 이제 하면 되는데 이제 이건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당연히 돈이 필요하지. 돈이 필요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이 나을지 좀 고민을 이제 쭉 했었고 그냥 온라인으로 하는 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유리하지. 맞잖아요. 출근하고 퇴근하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시간 그런 시간도 그렇고 그 앱을 통해서 다 할 수 있으면 그렇죠. 근데 제가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러니까 잘 그건 모르긴 몰라도 하는데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면은 뭐좀 그것만 해도 장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 나온 김에 믿지야 본전 아닙니까? 제가 신청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허. 신청을 해보고 만약에 신청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상담까지 이루어진다면 그때 가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들 한번 서로 물어보고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프라인 창업보다는 지금 마음으로는 온라인 창업 쪽으로 마음이 많이 기울었습니다. 지금 거의 한 8대2 온라인이 8 이제 오프라인이 2인데 일단 한번 이야기는 들어봐야 되니까 제가 오늘 이게 신청하는 그게 있더라고요. 신청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을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그냥 저 카메라 한번 가져와 주십시오. 네, 여기 보면 이제 인터넷 들어가면은 일가자 홈이라고 여기 있죠. 여기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구인자, 구직자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보면 지점 창업 상담 신청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죠? 요거를 제가 오늘 상담 신청을 한번 남겨볼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하는 방법이 있죠. 지점 창업 희망자님 성함 김천식 희망자 거주 지역 지점 창업 희망 지역이 있네요. 있는데 저는 일단 경기권으로 하죠, 그죠? 경기도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왕이면 그죠? 맞지. 좀 사람이 많은 데서 하는 게 좋겠죠. 휴대폰 번호, 뭐 신청하는 거는 이렇게 어렵지 않네요. 생년월일도 넣어야 되네. 한참 내려가야 되겠는데. 이거는 이제 제 고졸 지점 창업 희망 예정일은 뭐 일단 상담도 그래, 상담을 해야지. 해야 되는 거니까 1월 달로 일단 해보죠 뭐. 하고 싶다 되는 게 아닌게. 그러니까 1월 말 정도로 해봅시다. 일단 지금은 자격증을 가지고 상담사 자격증을 저는 가지고 있고 저는 건설 일용직을 알선하고 싶고 잠시 진행 네. 잠시 운영 진행 저는 직업 잠시 직업 소개해서 하는데 너희 같으면 사회에서는 꼭 필요한 자격증 한다. 저는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영업은 유튜브를 통한 영업이 제일 좋겠죠. 요즘 유튜브가 대세니까. 직업 소개서의 사업 특성상 일가자 지점으로 창업해도 시작은 수입이 제로로 시작합니다. 창업 중 그냥 통장에 얼마 있습니까? 200만원?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지금 1600만원. 지금 운영 자금이 총 사무실 같은 것도 넣어야 될 테고 집기는 뭐 기존에 있던 집기를 가지고 올라 쓴다 하더라도 또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는 달세도 내야지. 달세하고 관리비하고 일단 뭐 한 1,500만원 정도로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상담을 통해서 알 수 있겠죠. 창업 1, 2년 후 월 희망 소개 요금 수수료 수입 10,000원은 좋겠죠. 뽀양이 1,000만원이 나네요. 그럼 일은 끝난 거네. 간단해요. 이렇게 기입해가지고 뭐 하는데 뭐 한 5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네, 제출해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 회사에 연락을 한번 기다리겠습니다. 네, 지점 창업 상담 신청 설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잘 접수를 했습니다. 네, 기대도 되고 약간 조금 설레이도 있고 잘 될까 하는 또 의구심, 두려움도 있고 그러네요. 일단 신청을 했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고 만약에 상담을 이제 받으러 오라 하면 이제 가가지고 또 회사 쪽에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여기 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인력 사무실을 해야죠. 뭐 저희하고 저희 생각하고 뭐 큰 계획이 없다면은 해볼 생각입니다. 사실은
해볼까 싶습니다. 마음이 아까도 이야기했죠. 거의 80%를 마음이 돌아섰기 때문에 큰 문제만 없다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좀 힘들어지겠죠. 이제 뭐 철거하랴, 유튜브도 해야 되죠. 인력 사무실까지 관리를 해야 된답니다. 근데 오파라인이면 제가 이거 사실은 응감생심 내년에도 저는 안 할 생각이 없었어요. 요즘처럼. 그러니까 안 했을 건데 온라인이라서 제가 한번 해볼까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응원 좀 많이 해주시고 우리 고양이 조금 힘들어지겠죠. 그거는 불보듯 뻔합니다. 왜냐면 제가 여기 또 신경을 또 써야 되기 때문에 피곤하겠죠.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 이거 제가 만약 하게 된다면은 시리즈로 쭉 이렇게 한번 영상을 제작해 볼까 싶습니다. 창업하는 과정이라든지 제가 또 실제로 영업을 해가지고 수익을 벌는 거 이런 것까지 다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네. 다음 편도 계속 이어서 한번 올려볼 테니까 여러분들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 혹시 인력사무실 창업에 관련해서 생각 있으신 분들도 한번 제 인력사무실에 관련된 영상들이 쭉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케이. 신청 끝!